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이탈리아의 가정에서 커피를 즐기는 방법인 모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카라는 명칭은요, 커피의 전파 초기에 커피라는 이름이 생기기 전에 부르던 명칭에서 따온 그 이름이고요. 이탈리아의 가정용 추출 기구인 이 모카팟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카페 띠에라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모카팟에서 나온 커피도 모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편의상 이 커피 포트의 이름을 모카포트, 모카팟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나오는 커피를 모카라고 부릅니다. 이 모카팟은요, 모든 이탈리아의 가정에 하나 이상씩 모카팟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도 뭐 1인용, 뭐 3인용, 6인용, 뭐 24인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크기의 모카팟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이 모카를 끓이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을 하면 이게 이탈리아 사람들의 알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매일매일 이 가정에서 모카를 이용한 커피를 즐겨 마시는 그 문화가 있습니다. 보시기에는 주전자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요. 이 물을 담는 보일러 부분 그리고 추출되는 커피가 담기는 컨테이너 부분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형태가 있고요. 이 보일러와 컨테이너 사이에 필터 바스켓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만드는 방식은 그 아래쪽에 있는 보일러에 밸브 아래까지 물을 채워주시고요. 바스켓에 분쇄된 커피를 담은 다음에 컨테이너를 결합을 시켜서 약한 불에 올려놓고 천천히 끓여주시면 이제 커피가 추출이 됩니다. 좀 특이한 점을 좀 찾아보면 이 바스켓에 커피를 담을 때 지역별로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이탈리아 이제 북부지방을 비롯한 보통의 방법은 바스켓에 커피 가루를 넣은 그 스푼으로 좀 평평하게 눌러서 다져준 다음에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로마부터 나폴리 등의 이 남부 지역으로 가면 그 바스켓에 커피를 약간 산처럼 이렇게 수북히 쌓은 다음에 누르지 않고 컨테이너를 바로 닫아서 잠그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나폴리 지역 사람들이 좀 이제 진한 커피를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커피를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비교적 진한 커피를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끓여서 사용한 모카팟은 커피 찌꺼기를 제거한 뒤에 물로 세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세제를 이용해서 닦으시면 안 되고요. 물로만 사용해서 닦아준 다음에 내부를 잘 건조시켜서 부식을 방지해야 됩니다. 모카팟에서 커피가 추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메뉴를 보면 그 커피 메뉴마다 정해진 잔이 따로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이 모카는 어느 잔에 마셔야 될까요? 가정용이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커피잔도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온을 위해서는 도자기 잔을 사용하는 게 맞아요. 열 전도가 잘 되기 때문에 도자기 잔을 사용을 하지만 이 모카는 그 불에다 직접 놓고 끓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에서 추출되는 커피보다는 훨씬 뜨거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쁜 아침에 커피를 빨리 마시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또 유리잔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크림을 만들어서 그 설탕 대신 넣어 먹는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그릇에 적당량의 설탕을 넣은 다음에 모카가 끓어오를 때 초반에 추출되는 그런 모카를 소량 첨가해서 스푼을 이용해서 마구 젓다 보면 이게 갈색의 크림의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림을 만들어 두었다가 뭐 하루 이틀 정도 보관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뒀다가 추출된 모카에 설탕 대신 넣어서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모카팟을 사용을 할 때 이제 세제를 사용해서 관리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커피의 향이 이 모카팟 내부에 배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카팟은 사용을 하면 할수록 그 맛과 향이 깊어진다고 하는데요. 내부에 소모되는 그 필터나 패킹 등만 교체를 하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가정에서는 몇십 년씩 된 모카팟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장화 모양으로 생긴 반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시면 긴 장화 모양으로 생겨 있는데 장화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발끝에 붙어 있는 시칠리아, 이 섬나라예요. 이 시칠리아 그리고 남부의 나폴리 또 이제 북서부의 토리노 순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시칠리아는 유럽에서 가장 높고 가장 활발한 화산인 에트나 화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 시칠리아는 지중해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탈리아와 또 북아프리카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이제 전략적 요충지로 꼽혀서 그 역사적으로 지배 세력이 계속 숱하게 바뀌어온 지역이 이 시칠리아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다양한 문화가 이제 혼합되어 있는 시칠리아만의 독특한 식음료가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시칠리아의 전통 디저트인 그라니타입니다. 9세기에 그 시칠리아로 아랍 사람들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로부터 전파된 소르베라는 디저트가 있었는데요. 이 소르베는 샤베트와 같은 그런 디저트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르베를 배운 시칠리아 사람들은 에트나 화산의 그 정상에 있는 눈을 이용해서 이 소르베를 만들어서 즐겼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소르베는 그라니타라는 아이스 디저트로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데요. 원래 그라니타는 이제 과즙 등을 얼린 다음에 거칠게 갈아서 얼음 결정체를 좀 많이 생기게 해서 즐기는 그런 디저트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용해서 만든 그라니타 디 카페를 가장 많이 즐겨서 먹는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침 식사로 주로 이제 커피와 이탈리아 빵인 브리오쉬로 아침 식사를 한다면요. 특이하게도 시칠리아 사람들은 그 따뜻한 에스프레소 커피가 아닌 이 그라니타를 아침 식사로 즐긴다고 합니다. 그라니타 위에 휘핑크림을 얹기도 하고요. 또 브리오쉬를 곁들여서 이 휘핑크림을 그 브리오쉬 빵에 얹어서 먹기도 하고 또 그라니타 자체를 휘핑크림과 함께 떠서 먹는 그런 아침 문화가 있습니다. 나폴리에는 이제 카페 소스페소라고 하는 공짜 커피가 있다고 하는데요. 소스페소가 이제 매달린 떠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겨진 커피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이 카페 소스페소는요. 나폴리에서부터 시작된 전통 문화로요. 지금 현재는 이탈리아 전역에서 행해지는 풍습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좀 가난해진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수중에 커피를 여러 잔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금전이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기 위한 그런 배려의 마음으로 시작된 문화라고 하고요. 메뉴는 어떤 커피도 상관이 없습니다. 커피 한 잔을 주문한 다음에 2잔 값을 지불하고 이제 한 잔을 소스페소 매달아 달라고 하면 되는데요. 그때 un caffè sospeso per favore 라고 말을 하면 이제 바리스타가 카페 소스페소라고 적은 다음에 그거를 계산대에 붙여 놓는다고 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커피를 마시고 싶은 사람이 이 메모장을 확인한 다음에 계산대에 가서 똑같이 un caffè sospeso per favore 라고 말을 하면 그렇게 남겨진 커피를 뒤에 다른 사람이 와서 마시는 문화입니다. 나폴리 사람들은 커피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해요. 그래서 나폴리에서 커피를 못 마신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런 문화가 더 생겨난 것 같고요. 또 누군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그 마음이 현재는 이탈리아 전체에 남아있는 관습이라고 합니다.